안녕하세요. 이슈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단 6월에 선물오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목요일까지 상승장에서 3,000 바로 코앞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장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이게 허니문 랠리 끝나고 이제 조정이냐 아니면 살짝 짚었다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건데 지금 저쪽에 중동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지고요.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상황 그리고 지정적인 리스크 그리고 해외 각국의 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도 무구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허니문 랠리 얘기하면서 3천 간다 5천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 진행자는 지금 분위기 한참 좋은데 떨어질 얘기를 왜 하냐고.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도 그랬어요. 허니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미국 시장이 부러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다만 변동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근데 옵션 만기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는 잘 버텼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나? 했는데 금요일에 하락합니다. 낙폭도 꽤 커요. 그럼 전쟁 터졌으니까 그렇죠. 계속 하락 시작인 것 같아 이제. 그럼 문제는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수익남부는 그래서 오늘 일단 챙기라고 그랬잖아. 수익 난 거 다? 그거는 각자 선택의 여지지. 내가 주식 몰빵이야. 그럼 나는 50% 이상은 현금 만들겠다. 변동성이 전쟁의 양상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 가능해?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해. 그러니까 이 징후는 우리가 그 5월 달에 이미 예고해 드렸어. 그래서 계속 흥부석유니 그 다음에 전쟁을 미국에는 우리가 서학 투자자 갖고 로키드 마틴, 노스롭, 왜 드론 관련주만 왜 했겠어? 네. 그 5월 초에 우리 이 방송에도 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내팽개쳤다. 근데 그게 무슨 게이트로 그 안보 보좌관, 네. 로버트 왈츠를 잘리면서, 네.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트리거가 생긴 건데, 내가 그때 항상 얘기하잖아. 그게 그 개인의 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큰 나라를 할 때 거기도 구구파의 네오콘 세력이 트럼프 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대리인을 로버트 왈츠를 심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로버트 왈츠가 이제 네타냐후하고 개인 메일, 사랑의 메일을 보낸 거야. 야, 빨리 이 트럼프는 거기서 빼고, 뭔가, 다른 데 집중하니까, 네가 빨리 그 원점 타격, 해야 뭐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야 로키드 마틴이든 노스롭이든 군수 복합체들이 큰 수익을 내잖아. 그런 이해 집단군들의가 이게 잘려버린 거야. 그러면 항상 그럴 때 5월 초에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이 아주 금다 그랬어. 그때 우리가 어떤 전략이야? 그거 삽니다 하잖아. 그게 460불인가? 뭐 그때였어. 근데 오늘 아까 지금 시간 내 거래되는 거 보니까 530불인가? 엄청 급등하는데 오늘 밤에 반 파세요. 우리 오늘 흥부석유라든지 한국석 상한가 때 반 팔듯이.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실 거야. 왜 반 팔러? 이제 전쟁 확산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갔다 해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하나 했다 뭐 또 조절했다 하는 순간에 월요일 어떻게 되겠어? 근데 또 금방 그렇게 조절이 될까요?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는 거야.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그럼 또 꼬리 내릴 수 있단 말이야. 자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휴전도 하고 이제 뭔가 힘을 딱 쓰고 뭔가 이렇게 힘쓰다가 뒤통수 막 딱 맞은 격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이 제일 골 때릴 것 같아. 그저 푸틴도 맘대로 한대. 저쪽에선 또 전쟁이나 내부도 지금 LA는 폭동이야. 그런 데다가 전쟁까지 터졌잖아.
그럼 이게 가까이에서 레임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가장 무서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근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어떤 협상의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협박력 트리거였다면 갖다 예를 들어서 그 이 군수 복합제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트럼프 정부 때 자기네들이 하나의 큰 어떤 비즈니스 툴을 뭔가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기 플랜으로서의 계획인데 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뜻대로 안 한다라고 생각해봐. 어떤 게 뜻대로 안 한다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 뜻대로 하는 게 휴전하려고 하고 러시아 쪽 휴전하려고 하고. 그렇지. 그리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을 같이 핵 협상이나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어떤 미국 그 가까이에서 군사 뭐라 그럴까 그 자원을 자꾸 빼내려고 그러잖아. 거기다 돈 쓰는 걸 싫어하고 그 빼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치에 집중하고 중국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중동 입장에는 거기 이해 집단군들은 이것도 얘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사우디가 갖고 잔치를 왕창 했잖아. 이제 중동 종주국은 너다. 우리는 빼낼 테니까 네가 다 잘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서 그럼 걔네들은 화답했잖아. 비행기 주고. 비행기 주고 사주고 뭐 그 다음에 막 주문하고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양상은 이게 그림자 정부의 싸움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핵 그러니까 협상 관련돼서 그래서 결렬되고 이제 이런 게. 그 트럼프의 세력과 그 트럼프 같은 내에 공화당 내에 트럼프에 반하는 구구파 세력들에 간의 대판 싸움 같아. 근데 핵 전쟁 나면 다 진짜 끝나는 건데 우리 다 죽는 건데 핵 전쟁이 나겠어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인간적 사고지. 어떤 사람들은 국지적 핵전쟁을 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싱크탱크 집단도 있단 말이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학 갖다 얘기해서 전 세계에 3분의 1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 최근에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인류를 다 멸망시켜야 된다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겹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집단으로 끝나면 괜찮아. 근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골 때리게 되잖아. 골 때려요, 완전. 그 간단히 얘기해서 삼체도 그런 거 아니야? 삼체도? 간단히 얘기해서 말고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 정부 간에 싸움이 붙은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이 어쨌든 어떻게 주말이 될지도 모르고 다음 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가는 올랐잖아요. 유가가 74. 우리 그때 선생님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유가가 계속 하락해요, 선생님.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두고 봐, 기다려봐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또 급등하면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단박에 상한가 가니까 다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셨을 거란 말이죠. 내가 그거 본 게 나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한번 친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건데 이렇게 빨리 뒤통수 때릴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그게 홍구석유나 13,000원, 11,000원, 15,000원 이렇게 급등시키잖아. 네. 그러면 이제는 2만 전쟁이 더 확산돼. 2만 원 바로 가. 홍구석이지만 아니 그러면 반 괜히 팔았네? 아닙니다. 다시 12,000~13,000원 바로 다음 주에 전화 통화하면 떨어져. 이거는 갈림길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가 다시 70불 아래로 내려가. 변동성이 클 때는 수익 날 때 실전 경험상 반은 챙기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더 가. 그럼 남은 거 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반 판 거를 그때 따라가는 걸로 사도 늦지 않아. 그때 이제 확산될 거라고. 전쟁이 확산되나 그러면 내가 그래서 오늘 간장, 공장장, 설탕 뭐 이런 것도 사자 그런 거거든. 샘표식품? 아니 대한제당, 그러니까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핵 시설을 타격했잖아. 그러면 이제 핵 융합 관련된 것들. 그래 지난주에 우라늄 얘기하셨는데. 우라늄. 그래서 미국은 우라늄 에너지. 우리나라는 이게 일진파와 다음치스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사놓으면 되는 거지. 오, 일진 파워 다한시스. 홍보소 팔아놓은 거를 딱 내일 봐서 전쟁이 더 확산됐어. 그리고 트럼프 말을 안 들어, 네타냐후가. 그리고 이란은 가만히 있겠냐? 아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다시 걔네들이 공격해. 주말에.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갔다 얘기해서 주말에 딱 봤는데 또 무슨 아이언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걔네들이 미사일 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더 확산되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지. 그때 푸틴이 가만히 있잖아요. 요때다 하고 또 우크라이나 또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준 세계전쟁으로 가는 거 사람이 겁을 나게 하잖아. 그러면 환율 급등하지. 그러면 이제는 사재기가 막 나와. 라면. 아니 갑자기 생필품. 생필품. 그리고 내가 오늘 신송 간장이냐면 핵 얘기나 옛날 핵 오염수 나올 때 간장이 처리한다 해갖고 웃기는 상승 나왔잖아. 그게 간장이라는 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나는 말도 안 되지만 인산가. 말도 안 되지만 나는 그 시장한테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신송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움직였어요 좀? 전혀 안 움직였어. 인상가였나 안상가였나?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유동성장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개나 소나 다 가는 상. 이제 저 끝에 처박혀 갖고 이거 어떻게 합니다 하는데 유동성이 갑자기 물이 다 해갖고 갯벌이 다 바다가 된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소외됐던 것들이 배가 막 떠.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게 유동성장 같거든. 지금 유동성장이다 이거. 그러면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은 오히려 안 가. 아니 왜요? 뭐 이번에 전쟁 나니까 방산주는 더 가겠지. 같이. 그런데 주도주가 방산만 있어? 원전도 있지만 갖다 해서 조선 뭐 이런 주변 이게 확 그동안은 종목이 압축되고 가는 놈만 갔어. 그러니까 어때? 내 건 왜 안 가냐? 원성들이 30대 70이라고. 근데 요새는 이게 확산이 돼.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네? 확산이 되면은 내 종목도 가는데. 나 80에 20에 있는 분들이야. 갖다 해서 2차 전지라든지 아주 그러면 더 에너지가 더 극단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요새 가만 보면 내가 오죽하면 오늘 간장 사십시오, 대한제당 사십시오. 이게 웃기는 전략이 뭐냐면 유동성장에 하나의 배팅을 해본 거야. 그런데 전쟁이 확산될 때 따라서 가는 거. 그리고 테마 스토리텔링에 이제 이 바닥에서 선수들이 가만히 있겠어? 각종 뭐 유튜브나 카페나 뭐 이렇게 뭐 텔레그램 해갖고 소설을 만들 거다. 그래서 오늘 초전도체가 움직이는 걸 나는 하나의 또 징후로 보는 거야. 초전도체는 왜 갑자기 움직여요? 장이 공포와 불안하고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쪽이 가나? 말도 안 되는 머니 게임을 해. 왜 갖다 해서 요번에 한번 보여줬잖아. 그 정치인 관련해서 뭐 동신건설, 상지건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올려놓던 이런 걸 보여줬잖아. 그러면 한번 스토리텔링이 만들어 갖고 딱 하면 요새는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첫날 사는 게 정답이라고 자꾸 떠드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맞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럼 나는 첫날 때 할 걸. 그러니까 전쟁 탄약할 때 풍산 첫날 딱 샀으면 단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요새 장이 그래서 상대 비교 심리가 더 극대화됩니다. 이런 장일수록 상대 심리가 극대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포를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논리야. 이거 팔아야 됩니까? 맞아요. 저 지금 약 수익권인데 팔아야 합니까?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지 수익권 난 사람들은. 수익 0.5%인데 팔아야 합니까? 그때 이제 내가 그 0.5%나 10%라도 그게 내 전체 자산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거라도 파셔야지. 이 편. 왜냐면 종목이 막 생기는 장이야, 이제. 좋은 것들이 다시 급락하면 다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래서 트레이딩 감각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또 이러면 월요일장에 다 막 매도하면은 지수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동안 주도했던 금융투자가 엎어치기 했어.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에서 내가 가장 찝찝하게 보는 게 비차익 매도가 5천억이야. 그냥 합성되지 않고 순수 5천억을 때려버린 거야. 때려버린 거네. 근데 그게 외국인이 아니야. 금융투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야.
그 금융투자자는 펀드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상단에 왔다. 지금 단기 고점이다 생각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오늘 외국인은 오히려 700억을 샀어. 선물하고. 그런데 금융투자가 3천억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장을 만든 게 그 만기 구조에서 금융투자야. 그런데 일단 걔네들도 어떤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포트 비육이 들어간 거야. ETF든 비차익에서 그냥 일단 내 기대로 매도해버린 거야. 그러면 오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매매 주체별 종목에서 매일매일 복사해라는 게 있잖아. 외국인 기관에서 오늘 얘네들이 못 때리는지 알아? 5천억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대한항공, 한국전력, 은행주들 이런 것들을 때렸어. 그 산 거는 뭐야? 하나오션, HMM 개별 종목들을 이상한 것들만 샀어. 지수 관련주는 안 샀어. 하나오션 외에는 HMM, 휴림로봇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샀어. 그러니까 오늘 딱 보고 그동안에는 뭐 허니문 랠리냐고 막 그냥 거침없이 가져갖고 이제 곧 3천 갈 것 같은 분위기를 쫙 만들었잖아. 그러다가 오늘 이스라엘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야.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바뀌냐? 아니야, 괜찮아, 바로 갈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맞아갖고는 이제 따기를 양빵을 한 번만, 응? 이게 이제 다음 주 월화야. 그러면 미적미적 하던 사람들이 이게 한 번, 두 번 때리고 뒤통수까지 때려버리지. 그럼 거기서 털어버려. 그게 다음 주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하지 않고 첫날에 그 대응하시는 게 가장 실전에서는 내가 수많은 경험에서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야. 그동안 주도했던 거는 일단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전쟁이 확산될 때 더 갈 수 있는 걸로 응집되는 게 있잖아. 그것도 이제 군집 현상이 나오나 보는 거야. 지금은 석유 관련주가 나오죠.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S-오일이라든지 그 무거운 정유주들. 미국에서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거마저도 급등해. 그럼 이건 확산됐다는 얘기야. 확산됐다. 그러니까 SO이라고요? 미국은 엑슨모빌로 전쟁의 양상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석유 관련된 주 유가 얘기할 때 손님께서 흥그석유, 한국석유만 말씀하셨고 SO일은 안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치. 근데 오늘 S-오일이 가장 강하게 시가상이 좀 올랐어.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75불에서 땡쳐 가면 괜찮아. 80불 가고 90불 가봐. 그럼 항공주 하락이지. 오늘 대한항공 내가 그래서 하지 말. 대한항공 그 좋은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오르지 않은 게 오늘 제일 많이 또 빠져.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싸움 같아. 에너지, 새 판세. 근데 지금 오늘 일단 2,900 안착은 실패했어. 그리고 파생 쪽에서 이제 이상 징후가 나온 거야. 그래서 390을 지지했어야 되거든. 그냥 붕괴됐어. 그러면 이제 오늘 밤 야간 시장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되냐, 나스닥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서도 더 고민할 거 아니야. 그쪽 갖고 계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엎어치기 들어가. 그럼 우리는 더 엎어치기 들어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급락해도 우리는 디커플링 에너지가 신규 정보라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양상이 달라. 그러면 이제 주력이었던 SK하이닉스를 엎어버린다고. 오늘 삼성전자는 내가 보기에는 부러진 것 같아. 삼성전자는 59,000원을 지지했어야 되거든. 근데 오늘 1,200원이 앞섰어. 그나마 SK하이닉스가 235,000원 아주 중요한 가격에 딱 멈췄어. 이게 10,000원 빠지는 게 다음 주에 나와봐. 그러면 이거 우리 한 50에서 100이 부러져.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파생을 연동을 하방 공격을 본격화시키진 않았어. 외국인이 그나마 버텼어. 근데 이제 먹이고는 이게 이제 그 시스템하고 연동된 그 구자가 있거든. 그 나스닥 선물이나 나스닥의 인덱스가 빠지면 그 비율만큼 파는 펀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작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 이건 소부장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오늘 하루 갖고는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반반의 감각을 할까? 급등한 거 흥부석을 반 때리고 그동안 수익 난 것도 현금만 이게 똑같은 논리 이게 모르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 그렇지만 실전에선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 월 화수가 결정을 할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유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정유주들, 그 다음에 군수 복합재 주가 수준들 이런 것들이 날라가 봐.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빠지면서 로키드 마틴, 노스롭 이 대표되는 시가상위 종목들이 10%씩 막 급등해 봐. 그럼 이건 수익증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일부 그냥 우리도 방산주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방산주 그래서 하잖아 방산주. 뭐야? 퍼스텍, 휴니드 뭐 이런 이렇게 후발주들. 근데 방산주들도 잘 골라야 돼. 우주항공은 아니야. 우주항공은 기술적으로 쏘는 거고 이건 정말 그들한테 타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풍산, 이구산업, 탄약, 포탄 이런 걸 얘기하잖아. 오히려 탱크 이런 것 이제는 이제 현대로템이 덜 빠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완전히 이거는 전쟁이 아니야. 타격을 시키는 거 아니야. 우주항공은 관련돼 갖고 달나라 보내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 툴 아니야. 개념이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나마 하는 게 아이언돔의 뭐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전쟁이 나면 지금 쏘기 바쁘지 그거를 설계하고 다시 구축하고 이런 시간이 어딨어 있는 거 갖고 지금 싸우기 그쵸. 바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돼. 아이언돔, 미사일, 그 다음에 원점 타격, 핵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나오면 전쟁이 확산됐고 그럼 우리가 거꾸로 원화 강세가 원화 약세로 가버려. 환율이.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그나마 좀 신정보 통해 갖고 기대했던 에너지가 완전히 해외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그냥 엎어치기 들어간 거지. 우리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그래도 수출주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사줄 때들이 아니지 너 잘못 본 거지. 수출주는 워낙 약세가 돼야 돼. 수출주는. 그죠. 워낙 원화 제가 약세가 잘못 말씀드렸네. 원화 약세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 원화 약세가 공포에 의한 약세면 안 돼. 컨트리 리스크나 공포에 의한 약세면 셀코리아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점진적인 약세에서 수출주가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 기아라든지 갖다 얘기해서 유가가 낮고 뭐 이렇게 워낙 강세가 되고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지만 반대로 유가가 약세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이 안 되면 이건 자동차인데 지금 내가 자동차주 추천해? 안 하잖아. 이거는 계속 나는 두들겨 맞을 것 같아. 미국 때문에. 또 이번에 철강 관세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부분을 말했는데 냉장고 막 세탁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철강도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7월 8일을 그래서 디데이를 보는 거야. 아직 숨기는 것 같은데 뭘 숨겨요? 나는 또 보고 이번 있어?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대행 체제 때 우리? 벌써 이면 계약한 것 같아. 원달 이렇게 쉬쉬하고 있을 뿐인 것 같고 이게 영수증 까갖고 근데 그게 까놓고 한 1,300원이나 1,320원은 괜찮아. 근데 강제로 1,200원대로 만약에 이게 합의하는 상태가 됐다면 이거 큰일 날 거야 그냥. 설마 그런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겠어요. 옛날에도 했어.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정부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끝에 나는 그게 한덕수 내세우고 대행체 막 이게 이상했단 나도 말이야. 너무 이상했어. 이미 그쪽에다가 다 옷 찍어놨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난리치고 지금 이제 당이 뭐 쪼개지고 지금 난리치는 게 그 후유증인데 나는 이게 이제 곧 7월 달에 들통이 날 것 같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권한대행이 했어라고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무효야라고 할 수 없는 게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대행. 나 그래서 7월 달을 가장 확인하고 하자는 와우. 게 그리고 7월 달이 뭐야? 우리 실적 발표하는 거야. 7월 초부터 진짜 삼성전자 뚜껑 열지. 네. 그리고 7월 말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SK, 현대차, 기아 이런 게 다 몰리지.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고 노출돼봐. 그럼 관세는 관세대로 물고. 아마 환율을 고정시킨다거나 원화를 아니면 채권을 왕창 사주거나 알라카스 가스를 왕창 뭐가 있을 거라고. 그게 나는 신정부가 슬기롭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요게 나는 그 영수증이 까질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한번 나라가 그냥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거든. 한번 난리치고 책임 소재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실적들이 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미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실적 나쁠 것 같은 게 자동차. 자동차. 난 자동차. 그래서 현대차가 애매하게 올랐단 말이야. 네. 현금만 자꾸 시켜놓으라는 얘기야.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밸류업하고 배당을 많이 주도록 하겠다. 정부 정책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우리가 그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내려오면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관세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엇물려 가면서 사실 기업이 잘 돼야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나는 미국의 고도의 술수일 수도 있어. 미국 들어오라고 투자 더 하라고. 그 다음에 신정부 길들이기가 이제 그걸로 했잖아. 만약에. 그게 좀 애매한 게 사실 그래요. 우리는 실리를 추구한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실리 외교를 하겠다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가운데 줄을 정말 잘 타야 되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너 우리 편인데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잘 달래주면서 저쪽도 잘 달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미국이 갖다 해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강요가 설정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는데 미국은 벌써 다 해놓고 까놓아. 그 인수인계 안 해줬을까? 요게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현 정부가 인선하고 뭐 하면서 이제 검증하고 거기에 정신 팔릴지 지금 미국이 우리 상대 안 하잖아. 지금 상대해? 안 해. 근데 그건 트럼프도 바쁘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건데 니네 갖다 나 최악 걱정하는 거 이미 다 돼 있어.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그렇지 돼 있어. 않아. 다 돼 있어. 영수 다 돼 있고 이 신정부는 니네 그거 이행만 하면 돼. 이러면 어떡할래? 그럼 이행하겠어? 붙어야지. 붙어야지. 어? 그 때리면 어떡해? 그럼 그때 또 그러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더 때리지? 이런 징후가 실적을 까는데 7월 말에 다 나오는 거야. 악재는 한 번에 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 6월에 포지션 정리를 해가지고 7월에는 사실 고점에 따른 하방 가능성이 더 열려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하는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음 주 5일이 제일 중요해. 5일. 이 5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4월 9일부터 우리가 바닥지고 올라온 이 에너지가 반이 부러질 만큼 공포의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냐, 우리 디커플링이냐, 이거 결정하는 게 난 다음 5일이야. 그 결정이 우리 권한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한 우리가 권한이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있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이니 이런 게 다 싸그리다. 왜? 쓸리 들어가죠. 지금 이게 현안이 더 그렇지. 중요하니까. 미국이 노리는 게 그거일 수도 있다고. 나 왜 응? 미스터 선샤인에서 비슷한 거 본 거 같죠? 아니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야 그게. 미스터 선샤인 그게 잘 그런 그 배우의 그 에너지. 조선 후기에. 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공50 얘기를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짝딱 갈아버려야 돼. 이게 싹 못 갈아. 다 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7월 달이 시험 때 같아.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 나 월요일 다 그냥 팔아버릴란다 하시는 마음도 드는데 이게 또 팔아버리면 또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거든. 아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수익 난 거 판 건 더 가는 건 아까워하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이 달라야 돼.
이제 좋은 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를 노려볼래. 이렇게 투자자 마인드를 매매 마인드로 바꿔야지. 내가 판 게 더 가는 거, 배 아파하고. 제일 배 아플 때 언제인 줄 알아요? 뭐? 내가 팔았는데 상한가가. 그건 배 아프지 당연히. 배 아프지. 당연히 이거 하니까 배 아프지. 그러니까 분할 매도. 오늘 한정기술이 드디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와우. 근데 사람 심리가 어때? 아유 10만 원 넘을 때 다 팔 거야. 제가 아는 분이 어. 한정기술 목요일에 시간에 올라가길래 했는데 원전 관련된 안 좋은 뉴스도 나오기 시작해서 시간의 고점이다 10몇 프로 좀 상승해서 다 팔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을 보는데 네이버 알람으로 한정기술 상한가 도달 이 글자를 보고 너무 슬퍼서 반차 내고 집에 왔대. 그래서 너무 슬펐다고. 그래서 뭐 하냐고 연락했더니 아침에 자기 한정기술만 째려보고 있는데 약간 뭐 저한테 카톡 왔어요. 10만 원 점점. 될 놈들 난 아님. 그러니까 우리가 6만 원 빠질 때 그 어떤 분이 왜 두산에너비 현대건설 비교하면서 나의 한정기술은 이 왼수니까 맞아요. 손절하고 딴 거 가야 됩니까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20만 원 가니까 그리고 당장 10만 원 갑니다. 이거는 흔든 걸로 생각하시라고 중심 세력들이. 그래서 6만 원 깰 때 더 사셔갖고 어디 보자고 했는데 아주 로켓포로 날아가 버리잖아. 오늘 10만 원 찍었다고. 원전주에서 단기간에 최대 상승률이 이제는 한정기술이야. 그럼 이제 선생님 한정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갈까요? 아니면 조정을 받을까요?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원전을 타격해버리면 사실 그게 사실 공포, 전쟁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논리가 나올 텐데 나는 단기적으로는 내가 뭐라고 했어. 10만 원 넘으면 일단 다 팔겠습니다라고 했잖아. 그 논리는 뭐야? 다른 원전주 할래. 대장주 빼고요? 다른 원전주? 다원시스? 앞서 말씀하셨던 그거는 핵이지. 그것도 구분해. 핵 융합 핵 기술하고 네. 그 다음에 원전주에서 가장 치떨린 게 하나 있어. 빛으로 테크. 빛으로 야 안돼. 60일 전후에 갖고 내가 오늘 쫙 데이터를 뽑아봤더라. 네. 보아. 얘도 선생님 안 될 놈이라서 이럴 수도 있어. 될 놈들 안 될 놈 안 될. 근데 유동성 장애 특징이 뭔지 아니? 저기 처박혀 있는 놈이 갑자기 나야 하면서 일어난다고. 그렇지. 그게 갔다 해서 그 무거운 한전사로 올라오잖아. 빛으로 테크도 어느 날 갑자기 30 내지 50%가 팍 튀는 수가 있는 게 유동성 장애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가 하냐면 너도 한번 가라고 뭔가 에너지가 무슨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나오게 돼 있어. 또 이거를 하는 또 세력들이 있다면 이제 요거 타겟팅을 하자라고 규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한정 기술을 하다 보면 부담을 했대. 기존 세력들한테 짱돌 맞을까 겁마지.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할 게 이놈밖에 없네. 그러면 얘 소설 만들 게 뭐 있니? 무슨 소설 만들까? 요것도 거리가 많아요. 많아요? 하나만 풀어봐 주세요. 하나만. 뭐가 지금 빛으로 테크라는 종목의 하나의 에너지는 지금 제일 못 간 거 찾기. 그건 너무 식상하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할 때 내가 뭘 뒤지라고 그랬지? 누구랑 follow the man. 그 다음에 follow the money. 120일 이격. 그런 거는 주주 구성. 그치. 그게 follow the man이잖아요, 쌤. 정답이죠? 아이고. 사업 구조랑 그 다음에 follow the man을 하라고 그랬지? 이거 최근에 사람 누구예요? 최근에 이런 걸로 해갖고 우리가 워렌 버핏 해갖고 Y존 쳐다보지 않는 거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는 억대로 해도 됩니다라고 했듯이 여기 보시면 장순상이라는 사람 하나 딱 41% 있고 장순상? 장씨 집안이야 여기가. 수빛?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좀 요놈이야. 수빛? 이게 지배구조입니다. 요거 하나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이 얘가 뭐 하는 회사냐. 이럴 때 우리가 뭘 보라고 그랬지? 뭘 보냐고요? 응? 먼저 사업 어떤 부분이 영위하는지. 그리고 매출단하고 얘도 보면 적자 기업 아니야. 오 건실하네.
적자가 빨간색이 없네요. 3천억, 4천억 매출에 200억, 300억, 500억 영업이익이야. 아니 근데 왜 안 가요? 이럴 수 있잖아. 꾼이 안 붙은 거야. 근데 꾼이 왜 안 붙었을까? 안 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수빗이나 장순사 얘네들이 다 가 있어 갖고 이거를 틈이 아직은 없는 거야. 새로운 틈이. 네. 그리고 이 종목을 가만 보면 요 봐봐. 유동 주식이 39%밖에 안 돼. 품절주네. 대부분 보면 70%가 다 유동 주식이거든. 근데 유동성이 너무 안 되면 또 단점이 금방 땡길 수는 있으나 못 팔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이 땡기지 않나 못 가니까 아직은 못 간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제3자가 들어오는 무슨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갔다 그러는지 제3자 유증을 하면 껄이 이제 붙었다는 얘기야. 틈새를 벌려줘야. 그걸 노려보시란 얘기야. 이제 껄이가. 그러니까 꾼들이 붙었다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환사채를 하거나. 네. 옛날 G2 파워가 그랬어. G2 파워가 전환사채가 나빠갖고 완전히 급락해갖고 5천 원까지 빠졌는데 그 나중에 더블 보냈거든. 그런 껄이가 나와야 돼. 그럼 아직은 안 붙은 거네요. 안 붙었지. 붙으면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아니야. 지금 이 움직임이 있어. 이런 것들을 노리는 갖다 얘기해서 전환사채 집단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중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해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소설 쓸 수 있다. 왜? 껄이 이제 건덕지가 없어. 원전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먹었지. 현대건설도 와있지. 한전기술도 이제는 거기서 껄이가 분명히 나오거든. 그리고 또 하나. 얘 우리가 이제 내가 항상 여러분들 투자 역사 보면 이 장순상 씨를 조사해 보세요. 장순상.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또 구경을 하실 겁니다. 이건 방송이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조가 또 중요하겠지. 네. 사업 구조 어디 있냐? 이럴 때 이제 나는 사업 보고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사업 보고서 이번에 사업 보고서 읽으라는 게 뭐였어? 내가 첨부시켜 갖고 읽어보세요. 사업 보고서나 읽어보세요. 뭐 있었어요? 다원시스를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다원그룹. 핵 프리즈마, 핵 융합 이게 매출이 몇 프로도 10%도 안 되는데 이게 키가 될 겁니다라고. 그리고 지금 전환사채 발표하고 법적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를 옛날 케이스 스타디로 G2파워 갖고 같이 비교해서 공부해 보세요. 한 거 똑같거든. 공부할 자료를 올려주셨군요. 카페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쫙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반기 보고서만 하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비추르테크. 반기.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 그래프 보고 자꾸 이런 것만 봐. 뭐 주가 수준 보고. 근데 나는 이 사업계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거든. 네. 그걸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지금 주 매출이 뭔지 보는 거지. 그럼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매출이 얼마나 꽂히는지. 그렇지. 뭐가 주력인지 이 회사에. 그렇지. 갖다 예를 들어서 다운시스는 지금 90%가 철도야. 그러니까 다 관공서니까 마진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누르는 거라고. 근데 이 누르다가 이제 한번 얘네들도 분통 터질 거 아니야. 용수 효과로. 그게 지금 핵 프리즈마로 얘네들이. 근데 현 정부에도 여기서 풀라고 그러고 그게 아다리가 되면서 벌써 매울 때는 어떻게 주가를 박살내 여러분들 털어내갖고 왕창 이게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시작될 때는 무섭게 간다고 나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다원시스, 다원메닥스. 이거 같이. 근데 얘는 보면 고압기기가 6%야.
매출이. 비츠로테크요. 그리고 주 제품이 저압기기야. 저압기기. 누전 차단기, 배선 차단기, 이 저압기기. 그리고는 보면 여기서 주 제품이 55%가 여기 보면 이제 전지야, 전지. 전지. 이게 여기가 얘보다 이 부분이 늘어야 돼. 고압기기, 저압기기. 요 부분이. 이거는 공공 발주밖에 없어. 근데 앞으로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지? 정부가? 추경 예산 해갖고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 새끼 먼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부산 지역 특화시키고 막 거기에 들어가나 한번 보시죠. 뭐가 들어가는데요? 그 돈 주는 거 지역 화폐 코나에 비슷하게 우선순위를 여기부터 풀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SOC가 들어가길래 이게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기계 아니야. 팔로도 매너야지. 그래서 장순상 씨를 뒤지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골고리, 정책 우선순위, 강요들이 누가 되나. 요번에 갖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단을 안 나와도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뭐야? 스테이블 코인. 그분 하나 됐다고 해갖고 카카오페이나 이런 그룹들이 왜 나를 이게 다 팔로도 맨이거든. 스테이블 코인 날려있죠. 그것도 가만 보면 그쪽 사람들이 찬양하시는 분들이야. 요번에 되신 분이. 딱 보면 그쪽 사람들이 이분이 되셨어요. 이제 이쪽이 완전히 그냥 큰 무슨 황금알란 뭐 같이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그 관련된 종목들 한번 쭉 봐봐. 나는 까놓고 매출 안 나와. 테마로 갔거든. 네, 정책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었죠. 이제는 요쪽 섹터들이 이제 남았다고 보는 거지. 추경 예산이 나오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철도. 네. 철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경상도 전라도 있는 거야. 그때 뭐 달빛 달빛 철도. 철도. 이거 우선순위 나오나 보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이제 대ITI는 갔어. 알게 모르게 2,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6,000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철도가 다 공공 발주야. 그럼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다원시스, 다원시스, 피츠로테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에 떡고물이 나오는 회사들이지. 그러면 뭐 밑에 파고 공사하는 특수건설 다원시스, 동아지질. 동아지질. 그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은 그래도 꽤 올랐어요, 선생님. 이거